세계 많은 지역에서 장례식은 침울하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놀이, 그리고 카드게임 소리가 관 옆에서 울려 퍼집니다. 필리핀에서 장례식은 보통 3일 동안 이어지며 가끔은 일주일이나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여 단지 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인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입니다. 옛 믿음에 따르면 가족들은 밤새 고인의 몸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악령인 아스왕을 막기 위해 카드게임을 하며 깨어 있고 게임 중 얻은 작은 돈은 종종 장례 비용을 돕기 위해 기부됩니다. 마닐라의 번화한 중심에는 삶과 죽음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북부 묘지인데 이곳은 조용한 곳 같지만 사실 들어가면 아이들의 대화, 요리 소티의 소리, 그리고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선 수천 명이 실제로 묘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곤입니다. 마닐라의 주거 비용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십 년 전 임시 거주지로 시작된 생활이 점차 영구적인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를 들여오고 공동 수도를 사용하며 작은 가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묘비를 청소하고 다시 칠하거나 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려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사람들이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곳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의 가혹한 힘과 싸워야 하는 곳이기도 하며 심지어 땅속에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밤 세부섬에 보고 시가 평화롭게 잠든 사이 9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며 69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폐허와 슬픔 속에서도 세부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집을 재건하고 서로 돕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수십 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바꾸고 지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고 싶나요? 아래에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닐라의 슬럼가에서는 파그파그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음식을 씻어서 다시 조리한 후 판매하는 음식입니다. 파그파그는 문자 그대로 먼지를 털어낸다는 뜻이며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조각을 주워서 씻고 마늘, 간장 등을 넣어 다시 튀깁니다. 그 결과 접시에 담긴 음식은 예상외로 맛있어 보이고 맛도 좋습니다. 파그파그는 대개 20센트 정도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보건당국은 세균, 오염, 질병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음식과 파그파그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생존이 우선입니다. 필리핀에는 카팍 마이티아가, 마이닐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스튜가 생긴다는 뜻으로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파그파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라는 반응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이 나라지만 한동안 해변과 강은 플라스틱 봉지로 덮여 있었고 하수구는 사용된 샴푸 소포지로 막혔으며 죽은 물고기들은 인스턴트 커피 포장지에 엉켜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간단한 일상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오늘날의 필요를 겨우 충족할 정도로만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모든 제품을 작은 단위의 일회용 소포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편리함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매년 수십억 개의 소포가 사용되고 버려지며 대부분은 재활용 센터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수구를 막고 강을 흐르며 바다로 흘러갑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된 플라스틱 소포를 모아 의자로 만들었고 지역사회는 매주 청소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일부 지역 기업가들은 폐기물을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바꿔 플라스틱으로 에코 벽돌, 가방, 장식용 타일 등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슈퍼마켓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면 할인을 제공했고
월요일은 노 플라스틱 데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케손시티와 바기오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시장에서는 옛날처럼 바나나 잎으로 상품을 싸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덮였던 해변에서, 심지어 공기 자체가 독성이 되어버린 도시들까지 동남아시아는 같은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는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몇 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의 현실이 궁금하다면 위링크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리핀의 거리에서 알록달록한 지푸니들을 타고 함께 여행할 준비도 해주세요. 필리핀의 거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지푸니입니다. 지푸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남긴 군용 지프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필리핀 사람들은 지프의 차체를 늘리고 긴 벤치 좌석을 추가하고 화려한 색깔로 도색하며 크롬 장식과 손으로 그린 구호들을 붙였습니다. 각 지푸니는 일종의 이동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지푸니를 타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시장에 갑니다. 요금은 저렴하고 노선은 도시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승객들은 손을 들면 언제든지 탑승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지푸니를 타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로 아서번이라고 남겨주세요. 현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지푸니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퇴역한 지푸니들이 모여있는 무지개 묘지에서는 바래진 페인트와 깨진 거울들이 거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은 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독특한 음식들로 유명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음식 중 하나는 발루스로, 부분적으로 발달한 오리 새끼가 들어있는 수정란으로 작은 깃털과 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금, 후추, 허브와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음식으로는 베타맥스가 있습니다. 이는 옛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응고된 동물의 피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꼬챙이에 꽂고 숯불에 구워서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우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닭이나 돼지의 장을 깨끗이 씻어 소금, 식초, 향신료로 양념한 뒤 구워서 바삭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길거리 간식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지옥 냄새가 나지만 천국의 맛을 지닌 과일, 두리안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은 충격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타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타오는 부드러운 실크 두부 위에 갈색 설탕 시럽과 작은 타피오카 알갱이를 얹은 음식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큐가 있습니다. 바나나 큐는 캐러멜라이즈드, 된 튀긴 바나나를 막대기에 꽂아 만든 간식입니다. 쿼크는 노란 반죽을 입힌 메추리알을 튀긴 음식으로 달콤한 식초 소스나 매운 식초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길거리 음식은 피쉬볼입니다. 이는 갈은 생선을 공 모양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튀기고 달콤한 소스에서부터 매우 매운 소스까지 다양한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할로할로도 있습니다. 할로할로는 얼음 조각 위에 다양한 단 것들, 콩,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얹은 시원한 디저트로 열대 기후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숟가락이나 포크, 젓가락 없이 손으로 먹는 필리핀의 카마얀 전통은 단순한 음식 먹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상징하며 조상들과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카마얀 식사에서는 긴 테이블 위에 푸른 바나나 잎을 깔고 그 위에 따뜻한 흰 쌀, 향긋한 구운 고기, 구운 생선과 새우, 잘 익은 망고, 절인 계란, 다양한 양념 소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별도의 접시 없이 모두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며 이는 친밀하고 따뜻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포크와 나이프가 필리핀에 도입되기 전까지 카마야는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마야는 여전히 축제나 가족 모임, 야외 파티와 같은 특별한 날에 인기 있는 식사 방식입니다.
필리핀에서 여성은 단순히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자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가게 경제를 관리하고 비용을 처리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거나 차를 구매하거나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남성들도 여전히 일을 하며 가게에 기여하지만 많은 경우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아내에게 모두 맡기고 가정 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합니다. 이는 사회적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데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미인 대국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단지 유명한 미인 대회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필리핀의 제2언어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은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남성들, 특히 미국인, 캐나다인, 유럽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물질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반유목민 부족인 바자우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전역,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유목민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물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어떤 나라에도 공식적인 시민권이 없습니다. 바자우 부족의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다이빙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깊은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하며 12-15m 깊이는 물론 일부 숙련된 다이버들은 40m까지 다이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60%까지도 물속에서 보내며 물고기, 해삼, 진주 등 해양 자원을 사냥합니다. 최근에 과학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그들의 수중 생활에 맞게 신체가 진화하고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장기는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고 있을 수 있도록 변형되었고 예를 들어 비장이 평균보다 50% 더 커져 산소를 더 잘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빙할 때 심박수가 줄어들고 혈액은 주요 장기로 집중되어 바자우가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물고기를 잡는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며 해삼, 진주, 성게 등 귀한 자원을 교환하여 쌀이나 채소와 같은 육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바자우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시민권이 없어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고 즈음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받아들여지는 문화입니다. 지푸니 운전사, 건설 노동자, 사무직 직원, 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원 벤치, 인도, 차량 내부, 심지어 직장에서 짧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실 정오에 낮잠을 자는 것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필리핀의 더운 열대 기후에서 긴 근무 시간과 힘든 출퇴근, 개발 중인 국가에서의 일상적인 강도 높은 생활을 고려할 때 낮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잠깐의 낮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5-20분의 파워 낮잠이 그들의 피곤한 일정을 견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공공장소에서 낮잠을 자고 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리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겪는 문화 충격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 화장실, 간단한 음식점, 심지어 일부 대형 레스토랑에서는 화장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보통 플라스틱 양동이와 타보라고 불리는 물로 씻는 용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종이 대신 물을 사용하여 개인 위생을 지키며 이는 화장지가 일상적인 나라에서 온 방문자들에게는 놀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의 이름도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슈는 종이 타올, 화장지,
냅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냅킨은 여성용 위생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냅킨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부끄러워하며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그냥 티슈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나라가 노래방을 가장 사랑할까요? 필리핀은 거의 틀림없이 그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노래방은 필리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 음식점, 주택가, 개인주택, 쇼핑몰,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노래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생일, 가족 모임, 축제, 사무실 파티 또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노래방을 부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 자신 있게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가나 부끄러움이 없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노래방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때 마이웨이라는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는 노래방에서 논란을 일으켜 금지되거나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가 예상치 못한 논쟁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을 다양하게 맛본 후 모든 필리핀 식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쌀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축하할 일, 간단한 간식 등 거의 모든 식사에는 항상 따뜻한 흰쌀밥이 함께 있습니다. 일부 아침 메뉴에는 소시지와 쌀, 계란과 쌀, 통조림 생선과 쌀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졸리비나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도 튀긴 치킨이 종종 프라이드 감자튀김 대신 쌀과 함께 제공됩니다. 쌀 양은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익숙한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끼에 3-4그릇의 쌀을 먹기도 합니다. 그 쌀은 구운 고기, 튀긴 치킨, 건어물, 소시지 또는 핫도그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쌀과 함께 먹는 모든 음식을 울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식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쌀과 국수나 빵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탄수화물은 보통 감자, 빵, 샐러드 형태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필리핀에서 식사를 할 때 가장 놀라운 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문화적 특이점들에서 벗어나 필리핀의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는 아름다운 해변들로 이야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꿈의 해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한 흰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흩어질 때의 감촉과 얕은 물에서 깊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맑고 투명한 바다로 유명합니다. 보라카이는 고급 리조트와 호텔들이 있어 국제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해변을 따라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필리핀 스타일과 국제적인 요리로 신선한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밤에는 활기찬 바와 해변 클럽이 있어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만약 보라카이가 너무 상업적이거나 활기차다면 엘니도의 낙판 해변은 고요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24km 길이의 깨끗한 해변은 금빛 모래와 청록색 물을 자랑하며 한층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코코넛 나무 사이에 걸린 해먹에 누워 휴식을 취하거나 껍질에서 바로 마신 신선한 코코넛 물을 즐기거나 태양이 지며 하늘을 붉은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낙판 해변을 떠날 때 마치 아름다운 무인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엘니도에는 숨겨진 해변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비밀스러운 해변으로 바다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거대한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은밀한 천국은 카약을 타거나 좁은 틈을 헤치고 수영을 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놀라운 다양성을 반영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1km거리당 약 42,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닐라는 현대와 전통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분주한 거리 위로 솟아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버스, 택시, 그리고 필리핀의 상징인 화려한 지푸니들이 가득합니다. 마닐라에서의 일상은 옛것과 새로운 것이 독특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길거리 상인들은 타오, 발룻, 이사우와 같은 필리핀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 오브 아시아, 그린벨트, SM 메가몰과 같은 대형 쇼핑몰들은 전 세계에서 온 쇼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반면 디비소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들은 저렴한 가격에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하며 유명합니다. 밤이 되면 마닐라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로 변합니다. 현대적인 바와 클럽부터 에너지 넘치는 야시장까지 언제든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나 마카티에서 루프탑 바인 펜트하우스, 시사칠이나 스카이 덱 뷰 바를 방문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현지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말라떼나 포블라시온과 같은 동네에서 길거리 바, 펍, 작은 클럽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이든 현지인이든 한 번이라도 노래방을 시작하면 모두가 즉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 따뜻함 덕분에 마닐라는 국제적인 잡지인 타임아웃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야경을 가진 도시 13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추억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필리핀의 실제 생활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들은 장례식에서의 도박 파티부터 수중 부족, 플라스틱 폐기물의 변화를 거쳐 쌀에 대한 집착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각 사실은 필리핀 문화의 더 깊은 면을 드러냅니다. 이 나라를 정의하는 놀라운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이 사실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거나 영감을 주었거나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게 만들었다면 어떤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라나 여행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